수백 년간의 탐색 끝에 놀라운 발견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곳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기이한 상징들, 신비로운 물건들, 그리고 고대에서 온 듯한 경고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했던 여왕의 마지막 안식처가 일부러 숨겨진 것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밝혀낼 수 있는 비밀들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2000년이 넘도록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지중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지혜, 아름다움, 통치력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전문가들은 그녀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그녀가 사랑한 마르크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 즉 훗날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패한 후 그들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검으로 자신을 찔렀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파라오의 권력을 상징하는 뱀의 일종인 아스프에서 추출한 독을 사용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함께 화려한 무덤에 묻히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권력은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 안티로도스 섬에 그녀의 궁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신전들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기념 무덤이었습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칼로 자신을 찔렀다고 합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그는 자기 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점차 궁전, 신전, 그리고 어쩌면 여왕의 무덤까지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세기 동안 무덤을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직까지 관이나 비문, 혹은 이 무덤의 발견을 입증할 묘실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발견된 것들은 오직 부서진 조각상대,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그리고 몇몇 건물의 폐허뿐입니다. 이것들은 그녀의 화려함을 상기시켜주지만 그녀가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한편 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나 매핑, 퇴적물 샘플링, 수중 발굴과 같은 현대 기술의 도움으로 철저한 수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프랑스 해양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였습니다. 그들은 바닷속에서 거대한 기둥, 조각상,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시대의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녀의 궁전 일부와 클레오파트라와 연관된 신인 이시스의 신전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덤 자체의 흔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알렉산드리아 외곽의 신전과 네크로폴리스 같은 다른 장소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무덤이 한 사원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 서쪽에 위치한 이시스 여신에게 바쳐진 사원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크게 변하고 지도도 사라져서 무덤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정말 함께 묻혔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유해가 영원히 발견되지 않도록 숨겨진 것일까요? 혹시 무덤이 보물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일부러 비밀로 했던 것일 수도 있을까요? 한편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클레오파트라의 진짜 무덤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에 대해 전해지는 것은 전설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점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이시스 신전이 발견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땅 위에 있는 유적지로 관심이 옮겨졌고 그곳에서 조각상 조각, 비문, 그리고 건축적 세부 사항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마치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구에서 주목받은 것 중 하나는 타포시리스 마그나로 오시리스의 대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미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푸스 시대에 세워졌으며 그는 그리스와 이집트 전통을 융합한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원 전체는 사후 세계의 신 오시리스에게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은 타포시리스 마그나가 단지 의식과 숭배를 위한 장소일 뿐 여왕이나 왕의 무덤이 아니라고 믿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전통에 따르면 파라오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나 왕들의 계곡에 묻혔습니다. 차원은 의식과 기도를 위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무덤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타포시리스 마그나가 클레오파트라를 찾는 진지한 탐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캐슬린 마르티네스 박사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여신 이시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는 큰 의미의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시스는 부활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한편 클레오파트라는 항상 자신을 이시스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묘사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에서 세트가 그의 형제 오시리스를 죽인 후 이시스는 그의 시신을 숨겼습니다. 비밀 무덤에 숨겨져서 내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이시스와 가까운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묻히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에는 마르티네스 박사가 타포시리스 마그나에서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흐르면서 그들은 신전 아래에서 통로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몇몇 무덤과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통치자들 조각상,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 새겨진 많은 동전들을 발견했습니다. 마르티네스에게 이곳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과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왕의 무덤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원은 침략, 지진 등 여러 재난을 겪었고 점차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의한 파괴입니다. 현지인들 사이에는 이곳에 저주나 신성한 보호가 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마치 시간과 역사가 세상에서 가장 숨겨진 비밀 중 하나를 일부러 지켜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에 이르러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는 탐사가 더욱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탐사는 캐슬린 마르티네스 박사가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3차원 지진파 영상화과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의 도움으로 그들은 지하에서 특이한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바로 암석에 직접 새겨진 터널이었습니다. 이 터널의 길이는 약 1300m, 즉 4200피트가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의 크기와 정교함에 다시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이 터널의 설계는 먼 곳까지 물을 운반하는 데 쓰이던 고대 그리스 수도교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터널은 분명히 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터널이 만들어진 시기를 고려할 때 이것은 아마도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거나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신성한 장소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가 더 깊어질수록 그들은 터널의 일부 구역이 지하수로 인해 물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벽에는 오랜 시간 동안의 지진과 집안 이동의 흔적으로 보이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붕괴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그 아래에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 때문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통로 끝에서 그들은 닫힌 방을 발견했습니다. 입구에는 마치 내부에서 큰 불이나 폭발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을린 돌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장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불빛도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위험 때문에 그들은 잠시 들어가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방안을 볼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이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마지막 안식처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집트 역사상 엄청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오시리스에게 바쳐진 신성한 무덤입니다. 현재까지 그 방의 내용물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지식을 더해주는 모든 발견이 우리를 해답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한편 발굴이 깊어질수록 여러 방면에서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언론과 지역 공무원들로부터도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느끼기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이친 망자들의 신전의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발굴 도중 고고학자들은
오시리스 회랑라고 불리는 지하의 긴 복도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먼지를 제거하면서 그것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에는 오시리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새겨진 많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통로에서는 송진과 향의 냄새가 났고 이는 수천 년 전에 행해진 고대 의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 온전하게 남아있는 매장실들이 있습니다. 미러들은 7겹의 천으로 감싸여 있고 얇은 금박이 어두운 빛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장신구와 가면도 사후 세계에서의 보호를 위해 함께 넣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심장 위에 금으로 된 스카라브가 올려진 미라였습니다. 이것은 부활과 영원한 보호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사회의 높은 계층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클레오파트라 얼굴이 새겨진 동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얼굴 윤곽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의 권력과 통치를 알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조각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신들의 권력과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구석에 새겨진 비문들은 더욱 큰 신비로움을 자아냈습니다. 오시리스의 이름과 부활을 부르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방의 천장 일부에서 나란히 놓인 2개의 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지만 그들이 나란히 놓인 것은 분명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이시스와 함께 걷는 자이자 검에 쓰러진 자라고 적힌 오래된 조각이 새겨진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왕실 카르투슈도 이름도 없고 오직 신비로운 암시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여왕과 한 전사의 이야기 같습니다. 연인이었든 적이었든 결국 죽음으로 하나가 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답보다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오시리스 회랑에서 발견된 것들은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안식처로 가는 수수께끼일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녀의 무덤으로 가는 문을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탐색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일까요? 하지만 오시리스 회랑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사원 주변에 설치된 지진계가 지하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약한 진동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분명하고 연속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진동의 근원은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닫힌 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지질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땅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수도 있나요? 아니면 두꺼운 화강암 아래에 뭔가 숨겨져 있고 일부러 보존된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오랫동안 잊혀진 언어로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진동이 탐험대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시리스 회랑은 더 이상 단순히 감탄할 만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마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은 해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통로의 벽에서 세월에 의해 거의 사라질 뻔한 이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희미해진 그리스어와 데모틱 문자로 된 비문들에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 종교를 그리스와 로마의 상징들과 결합하려 했던 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통치 영향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반짝이는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패널에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서 이시스와 오시리스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갈대밭이라고 불리는 곳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곳은 영혼이 죽음 이후에 평화를 찾는 천국입니다. 해볼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매끄러운 돌에 비칠 때마다 그 이미지 자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영적인 존재가 통로를 감싸고 있는 듯하며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계속해서 존경했던 신들의 기억과도 같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들의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인간의 연결과 영혼의 영원한 여정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그림 아래에는 그리스 문자와 상형 문자의 조합으로 쓰인 경고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이 잠든 연인을 방해하지 말라. 그들의 결합이 균형을 지키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보면 그냥 시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히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덤 안에 누워있는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질서의 수호자들과 그들의 단결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것의 의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제들이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고인들을 존중해달라는 요청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덤 도둑이나 무단 침입자들에게 보내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경고는 고인을 모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대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굴이 계속되는 동안 고고학자들은 입구 근처에서 작은 금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녹아 있었고 마치 강한 열이나 불에 휩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고대의 폭발이나 화산의 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손에도 불구하고 새겨진 이름들은 여전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클레오파트라, 테아 필로파트로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입니다. 이집트의 일반적인 상형 문자와 달리 이 이름들은 라틴어와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두 언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무덤이 단순히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완성되었거나 신성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깊은 관계를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금판 뒤에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화강암과 나부로 만들어진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마치 불이나 설명하기 힘든 힘에 의해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함께 주조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작 방식은 이집트의 무덤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금속 공예와 석조 기술의 독특한 결합입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벽을 부셔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말이죠. 이 결정은 더 이상 고고하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 종교, 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덤의 비밀에 다가가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미스터리에 간섭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하에서는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방이 두꺼운 흙에 덮여 발견되었습니다. 터크암과 퇴적물 아래 이것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위성 스캔에서 감지된 이상한 열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입구가 열렸을 때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지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로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관, 검은색 석관이 있었는데 이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관은 아주 검은색 화강암 한 조각으로 깎아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조각, 상징 또는 비문도 없었습니다. 전체 표면이 매끄럽고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기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분관 분석으로 조사했을 때 이 돌의 조성이 매우 독특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티타늄과 마그네타이트의 농도가 높았는데 이 두 원소는 이집트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이로 인해 이 화강암이 수백 마일 떨어진 먼 화산 지역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관이 은은한 열기를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부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열 화상 카메라로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방의 온도는 섭씨 22도였지만 관은 항상 섭씨 29도였습니다. 이 일정한 열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를 조사했을 때 고고학 유적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은 증기 농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수은은 방부제와 의식에 사용되어 왔지만 이렇게 많은 양이 발견되는 것은 드뭅니다. 비소와 주사 같은 고대 연금술과 방부 처리에 관련된 성분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이집트학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의식적인 보존 방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방 주변의 토양도 특이합니다. 납과 셀레늄의 농도가 높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넣은 것일까요? 독성이 있는 광물을 부패를 막거나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겁주고 막기 위한 보호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관 안에서는 두구의 시신이 천으로 감싸여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류 학자들에 따르면
한 군은 명확한 그레코 이집트 특징을 가진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두개골에서는 일부러 길게 늘린 독특한 형태가 눈에 띕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전통이었습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 그녀가 정확히 그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바로 그 해입니다. 두 번째 시신은 키가 크고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분명한 로마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턱이 넓고 코가 높았으며 여성과 비슷한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신 사이에서 청동 실린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녹과 특이한 광물로 덮여 있었는데 이 광물은 보통 이탈리아 남부 해안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래됐지만 형태는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경첩이나 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엑스레이로 조사했을 때 내부에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유기물질처럼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즉시 그것을 카이로의 한 실험실로 옮겼습니다. MRI와 중성자 스캔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답을 주는 대신 오히려 더 큰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열 변화와 갑작스러운 전자기 신호 방출, 의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용기는 미지의 기술로 보존된 고대 생명체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미래를 위해 특별히 보관된 물건들의 저장소일까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두 시신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와 마르크 안토니우스일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곧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의 몇몇 멤버들은 관과 챔버 내부의 공기와 먼지를 검사하던 중 갑자기 심한 기침, 극심한 두통, 설명할 수 없는 극도의 쇠약함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박테리아 포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생물인 극한 생물 엑스트레모파일스에 속한다고 합니다. 극한 생문학. 이 미생물들은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이나 수은에 둘러싸인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미생물들은 관이 묻힌 이후로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사람들이 관을 열었을 때 깨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단순한 역사 탐구가 갑자기 건강에 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미스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의 안전도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일부 포자가 일반적인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전체 팀이 즉시 엄격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보건기구는 조용히 검사에 참여한 실험실에 권고문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청동 원통에 대한 조사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션 센서에 따르면 이 청동 원통은 마치 생물의 심장 박동처럼 특이한 맥박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기계장치나 단순 화학 반응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이것이 조직이나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특별한 보존 방식으로 내부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은과 진사를 천연 미생물 방지제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정부는 발굴 현장에 즉시 봉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 사진에서는 더욱 엄격해진 보안, 경계 중인 군인들, 그리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신호 방해 장치들이 보입니다. 그 장소가 바이오 해저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긴장은 전형적이고 공식적입니다.